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볼까요? 네, 간단히 좀 할게요. 자, 헤드라인은 감원 태풍 남일 아니다. 미국의 빅테크 한 달 새 9만 명 해고.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니에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빅테크들 뭐 15,000명 감원입니다. 또 뭐 야 구글 너마저 들어갈 때 보니까 출입 금지네.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거더군요. 그냥 이제 이제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구글 직원들이 이제 주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고용시장의 풍경이 굉장히 과격한 레이업, 그죠? 그냥 우리처럼 뭐 예를 들면 명퇴 다 예정돼 있고 신청 받고 해가지고 명퇴금 뭐 또 몇 억, 뭐 일부 금융권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박스에 들고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상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 너무 과하게 보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심각합니다. IT 취업 정보 사이트인데 미국의 트루업이라는 데 따르면 IT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직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약 33만 명. 예, 그것도 올해 들어서만 9만 명이 IT 업계를 떠났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구글에서 레이업 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밑에 단계 또 그 옆에 있는 페이스북 이런 데서 오시죠. 오히려 급료를 높여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던 게 직접 몇 년이었는데 죄송한데 속보 잠깐만 한 가지.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나왔거든요.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나왔습니다. 대충 뭐 예상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 감원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 심각한 건 이제 해외 취업돼 있는 그 이쪽 회사들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뭐 유학생 출신도 있고 뭐 그렇죠? IT 개발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레이오프 당하면 제가 알기로 60일인가 60일 만에 재취업을 못하면 나가야 돼요. 비자 문제가 있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한국 어떤 분이 뉴욕에서 어떤 회사에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레이오프 당한 풍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린 것들도 한번 보긴 했는데 남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럼 왜 이런 그 IT 쪽에 또 잘 나간다는 그 빅테크들이 이렇게 과격한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수지가 안 좋아져서 지금 막 적자 포기해서 적자가 난다든지 예전처럼 뭐 우리가 상상하면 이런 레이업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IT 버블 때를 상상을 하거든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야 IT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IT 붕괴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때 IT 기업들 뭐 지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그때 있는 기업들도 몇몇 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대부분 적자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수익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탑이잖아요. 구글,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회사들이 레이업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 기업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T 업계 감원 바람은 수년간 진행된 노동 축적의 결과이며 높아진 금리와 통화정책 완화 종료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IT 기업들이 과잉 투자했다는 겁니다. IT 기업들이 뭐 플랜트를 만들 필요는 없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유일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해도 오버슈팅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축적이 오버슈팅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기회에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매니지먼트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IT 기업이라는 게 사실 혁신의 아이콘들이죠. 근데 계속 노동 축적이 되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인당 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영 지표에서 본 거죠. 근데 그게 샥이 오니까 이게 뭐야? 그걸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고 그거를 이런 어떤 전반적인 IT 업계의 감원 바람에 편승해서 우리도 자율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있죠. 빅테크 밑에 있는 단에서는 감원 안 하면 힘들겠다.
실제로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줄였대요. 예를 들면 뭐 100불인가 뭐 몇백 불까지는 뭐 프리 딜리버리 해주고 직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다 줄이고 실제로 출장비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세계 최대 기업이 그런 류의 어떤 그 복지 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정도로 어렵냐?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또 이 IT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과잉 뭐 노동 축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0년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규모 추이가 실제로 줍니다. 저게 줄면은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디맨드 서플라이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 그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임금이 생각보다 안 올랐네? 이때 환호했던 거잖아요. 예. 사실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스티키한 거 구조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임금이라는 거 절대 안 내린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고용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임시직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실제로. 네. 그리고 사실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짐 싸라고 하는 게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침체가 왔을 경우에 정말 그게 구조적으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나름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미국 신규 일자리 규모는 지난 2년간 중에 가장 낮은 22만 개입니다. 물론 22만 개 는 거죠 실제로.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 높은 상황이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원을 줄임과 동시에 또 뭘 하고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초과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확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2개월 연속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5개월 연속 임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통계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알아서 그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환경,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저성장 침체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국면이 끝난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다시 이머징 할 거냐.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효과적으로 비용 통제를 해서 내부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는 회사들 순서대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CEO들 만나면 뭐 조찬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경쟁적인 감원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 경제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머징 할 수 있는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회사를 절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선도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감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율적인 어떤 이런 구조 조정의 이런 부분들, 이런 진행이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에 실제로 그럼 굉장히 무슨 문제, 위기가 오는 거냐? 조금 구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거리죠. 이제 저런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거리도 있고 과연 또 미국식의 저런 아주 유연한 고용 또 어떤 이런 이제 고용 관계라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퀘션 마크가 있죠. 근데 네. 지금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IT 쪽이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한 노동의 축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진행, 이 반대적인 진행은 우리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참 IT 관련해서 기술주 붐이 일었을 때 뭐 개발자 못 구한다, 개발자 난리였죠, 임금 난리. 천진부지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임금을 줄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사람의 임금을 다 같이 지금 한 30%씩 깎아갖고 그냥 있읍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이오프해서 임금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시끄러웠던 얘기 중에 그 데브 시스터즈라고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게임주. 예, 게임주. 쿠키런 있었잖아요. 거기가 뉴스가 좀 많이 났더라고 이번에. 예, 거기가 뭐 1시에 해고 통보하고 6시에 짐 싸서 나가라 그러더라. 예. 라는 것이 좀 한창 시끄러웠는데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뭐 그렇진 않다. 이게 보직 변경이라 이게 하나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해당 서비스 관계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도록 뭐 개별 면담과 절차 안내하고 있다. 당장 해고한 적은 없다 그랬는데 어제 그쪽 분위기는 IT 개발자는 이렇게 뭐 야 1시에 퇴근 1시에 얘기하던 6시에 짐 싸서 나가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흉흉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예. 네. 그 판교의 언어가 다르다며요. 판교의 언어. 랭귀지 자체가 다르대요. 대화할 때 아 우리 여의도나 뭐 이런 데랑은 다른.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일상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건데 글쎄요. 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데브 시스터즈가 그 뭐죠 그 구내식당 맛있기로 유명한. 그래요? 예, 아. 굉장히 그 밥을 잘 준다고 소문났던 그런 회사인데. 우리 식권대장을 이용하죠. 아 우리 그렇습니다. 옆에 편의점도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식권 누구한테 받은대요, 근데? 앱에서 하죠. 자,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